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는 몇 개입니다. 몇 개일까요? 그런 문제인 거죠. 가끔 묻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1에서 500까지는 1도 500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1에서 500까지 1도 들어가고 500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1과 500 사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1과 500 사이라고 돼 있으면 이럴 때는 어때요? 1도 안 들어가, 500도 안 들어가. 그 사이에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1에서 500까지의 수 했으니까 1도 들어가, 500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등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1과 500 사이, 그러면 1하고 500 사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1에서 500까지 이렇게 될 때는 1도 들어가고요, 500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겠네요. 문제 풀어보죠. 자, 1부터 500까지의 자연수 중에 7의 배수를 구하라 그랬더니 어머 7일은 7, 7이 14, 7, 3, 21 해가지고 아주 500까지 셀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시간이 많으면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는 수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간단한 방법으로 명쾌하게 뭔가 답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수학적 사고력이잖아요.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500을 7로 나눠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수학적인 거죠. 그렇죠? 생각 안 하고 계속 쓰겠어. 나 500까지 써볼래. 500 넘어가기 전까지 가볼래. 만약에 궁금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500 나누기 7은요. 7, 7에 49, 490을 빼고 났더니 10이 남아요. 7일은 7하고 3이 남아요. 그쵸? 몫은 71, 3 남아요. 남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7의 배수는 딱딱 7의 배수가 되는 것만 지금 세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나와요? 71개. 너무나 간단한 나눗셈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쾌하게 해줘, 명쾌하게. 그쵸? 네.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뭐지요? 비인데요. 몇 대 몇 하는 비인데 그 비가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지. 분수 대 소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 수학의 특징 간단하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그쵸? 네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3분의 2와 3분의 1을 3분의 7이라고 하는 가분수로 고쳐놓고 선생님은 지금 둘 다 분수로 고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는 10분의 15인데 약분하니까 2분의 3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잘하니까 이렇게 자, 물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둘 다 소수로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소수로 만들 수도 있죠. 소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1 나누기 3이 나누어 떨어지나요? 끝없이 계속 가잖아. 그치? 그래서 소수로 나타내기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빨리 잽싸게 선생님은 분수로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은, 이거를 우리 나눗셈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b의 값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눗셈 할 때랑 똑같은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B를 간단하게 만든다는 거는 전항과 이게 왼쪽에 있는 그 전항이라고 하죠. 앞에 있어서 전항, 뒤에 있어서 후항, 그렇죠? 네,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어도 B의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분모를 없애는 방법이 분모의 최소공배를 수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6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6을 곱해서 분모를 약분해서 없애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약분했습니다. 그러면 2네요. 그렇죠? 그러면 2, 7에 14. 약분했습니다. 3이네요. 3, 3은 9. 이렇게. 그래서 14 대 9 아주 쉽게 얻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통분도 배웠는데 3분의 7 대 2분의 3을 선생님 저는 얘를 통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음.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는 6분의 여기 14대 6분의 9를 했어요. 이렇게. 어머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게 나오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6분의 1이 14개, 6분의 1이 9개 그러니까 6 버리고 14대 9 이렇게 써도 값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2와 3분의 1하고 얘를 10분의 15라고 1과 10분의 5라고 봤어요. 이렇게 1과 10분의 5라고 봤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7로 얘는 10분의 15로 이렇게 한 다음에 30으로 통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30으로 통분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약분해야 되죠, 또 다시.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좀 더 간단하게, 수월하게, 그죠? 수학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 명쾌한 방법을 찾는 거니까 이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가능해요. 3분의 7 대 2분의 3이야. 분모의 최종 배수가 어차피 두 분모를 곱해야 해. 왜냐하면 둘은 공약수가 서로 없어. 1밖에 없어. 그러면 2, 3은 6으로 분모를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3에다 2를 곱할 거잖아. 그럼 그 2를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14네? 그쵸? 여기다 곱해주는 거지. 9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도 있어요. 분모가 어떻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야. 그럼 어차피 분모끼리 곱해야 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답을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요. 6명의 학생 A, B, C, D, E, F 6명의 학생 중에 주번과 급식당번을 나눌 거래요. 역할을 좀 나눠서 뭔가 봉사를 할 건가 봐요. 그런데 주번은 뭐예요? 주번은 일주일 동안 맡아서 그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주예요.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그래서 주번은 2명, 급식당번 4명으로 이렇게 딱 나눌 거라는 거죠. 어쨌든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되네. 그렇죠? 자, 이럴 때 그 방법이 몇 가지지? 그랬어요. 자, 주번 2명을 뽑으면 남은 4명은 당연히 급식당번이 되는 거예요. 급식당번 4명이 정해지면 나머지 2명은 주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명 뽑는 게 쉬워요? 4명 뽑는 게 쉬워요? 2명 뽑는 게 쉽죠. 그래서 2명 뽑아보려고 해요. 1명, 2명, 주번 2명 뽑겠어요. 주번 2명. 주번 2명이 정해지면 당연히 나머지는 그냥 급식당번으로 될 거니까. 자, 1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중에 1명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가 돼요? 6가지가 되지. 6명 중에 1명 뽑을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1명이 정해졌어요. 6명 중에 1명 정해졌어. 그러면 정해지고 나면 이제 5명이 남았잖아. 5명 중에 1명을 또 뽑아야겠네. 그럼 5가지 방법이 생기겠죠. 그쵸? 우리가 했던 그 수영도 있죠. 만약에 A를 뽑았어, 처음에. 그러면 A 빼고 나머지 5명이 주번 후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쵸? B, C, D, E, F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A를 뽑지 않고 B를 뽑았어. 그럼 B를 뽑았을 경우에도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B 빼고 나머지가 뭐예요? 두 번째 후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봐봐요. 5가지씩 계속 뻗어나갈 거 아니야. C도 5가지가 뻗어나가고 C 빼고 나머지 5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가지가 몇 개가 뻗어나가요? 그쵸? A, B, C, D, E, F까지 6가지가 뻗어나간다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5가지가 뻗어나간다고요.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수형도. 그쵸? 나뭇가지 숫자를 써서 수형도. 그래서 가지가 처음에는 6가지 뻗어나가, 두 번째는 5가지씩 뻗어나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곱셈식으로 해결했죠. 6 곱하기 5, 5 곱하기 6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떤 게 이제 보였냐면 A랑 B가 뽑혔어. 그죠? 그런데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았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A랑 B, B랑 A 뽑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2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2번씩 생겨서 얘를 두 사람 A, B가 둘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경우 2번 생기니까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약분해서 뭐예요? 15가지의 경우의 수 생깁니다.
그래서 얘 답은 주번 2명 뽑는 걸로 해결됐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거 처음 하는 거 아니라 선생님이 더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1일차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6일차 문제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2명 뽑는 게 아니라 3명을 뽑는다는 거야. 3명을 뽑아도 아까 우리 생각했던 거하고는 뭐 다르지는 않아요. 주번 3명 뽑는 게 쉬워. 급식당번 4명 뽑는. 아무래도 1명이라도 더 적은 인원을 뽑는 게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3명을 뽑는다고 할 때도 겁먹지 마시고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주번, 두 번째 주번, 세 번째 주번을 나란히 뽑을 건데 생각나지? 좀 전에 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가 생겨요. 7명 중에 1명 뽑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뽑고 나면 6명 중에 1명을 뽑을 거니까 6가지가 뻗어나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 세 번째 주번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뽑아놓고 세 번째라서 5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5명 중에 1명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곱한 게 가지수예요. 어마어마한데, 그쵸? 7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뭐가 있었지? 우리 A 뽑고 B 뽑고 C를 뽑았어. 그런데 A 뽑고 B 뽑고 C를 뽑고 하지 않고 순서가 A 뽑고 C 뽑고 B를 뽑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경우잖아요. 맞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 B 뽑고 A 뽑고 C를 뽑는 경우, B 뽑고 C 뽑고 A 뽑는 경우, 또 C 뽑고 A 뽑고 B 뽑는 경우, C 뽑고 B 뽑고 A 뽑는 경우 이렇게 그럼 총 몇 가지가 생기지?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이 줄만 바꿔서 섰는데 이런 경우 가지를 봐봐 가지를 그치 여기가 하나 둘 셋 세 가지 첫 번째 사람을 뽑는 방법 이렇게 줄 세우는 거네요 그죠 세 명 중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세 명 그죠 세 명 중에 누구라도 올 수 있어 한 명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가지 두 번째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은 2가지. 마지막은 그냥 남은 사람이 서면 되죠. 그래서 이 똑같은 A, B, C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지를 빼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3, 2, 1. 세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 맞아. 네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3명을 뽑아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3명을 뽑아서 총 지금 몇 가지가 된 거야? 210가지나 됐는데 그 중에 이렇게 세트 똑같은 사람 3명이서 세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명이니까 3명이 순서만 바꿔서 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순서만 바꿔졌지 똑같아. 그래서 그 3명이 줄 서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나눠줘야지. 똑같은 게 6번이나 나는데. 그래서 6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3명이 줄 서는 방법으로 나눴습니다. 3명 뽑는 방법에서 또 그 3명이 줄 서는 방법이 6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7호 35만 남았어요. 35가지 방법이 생긴대요. 그쵸? 네, 아까 얘기했죠. 급식당번 4명 뽑는 것보다는 주번 3명 뽑는 게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나는 그냥 급식당번 4명을 뽑고 싶은데 안 돼요? 된다고요. 된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4명 뽑는 방법은 뭐겠어요? 7, 6, 5, 4. 그죠? 거기서 4명이 줄 서는 방법. 4, 3, 2, 1로 나눈다는 거지. 나는 이번에는 급식당번 4명 뽑았는데요. 맞아요. 주번 3명 뽑는 방법은 이쪽이고요. 그렇게 해도 어때요? 그렇게 해도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게 현명하죠. 지혜롭죠. 자, 우리는 그래서 3명 뽑는 주번 3명 뽑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9번 도형 문제예요. 부채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가끔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길이랑 넓이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길이하고 넓이를 구별을 못해. 단위도 막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면 안 되고요. 길이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길이는
길다, 짧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다, 짧다. 길이는 길다, 짧다로 표현해. 비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가 길이야. 이제 선이잖아, 선. 그죠? 길다, 짧다. 이거 선이잖아요. 넓이는 뭐예요? 넓이. 넓이는 넓다, 좁다 이렇게. 넓다, 좁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연습 많이 했을 텐데 넓다, 좁다는 이 선으로 표현하는 도형이 아니야. 넓다, 좁다는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생긴 도형이죠, 그쵸? 예.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거나 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거나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는 넓어 오른쪽에 있는 거 넓어 얘는 좁아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해 갖고서 선분을 곱해 갖고서 구하는 거라서 단위가 제곱이에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그죠 가로 세로가 1이면 1제곱센티미터 길이는 그냥 센티미터 1cm 이렇게 10cm 이렇게 구별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뭔가? 둘레의 길이는 이 도형의 바깥에 지금 있는 이 선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선들을 다 더하시오. 둘레의 길이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이 밖에 가장자리에 있는 선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미 알려준 9cm는 그냥 갖다 쓰면 되겠군요. 그죠? 네, 9cm가 반지름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 9cm 두 개, 9cm 두 개, 18cm네요.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호의 길이죠. 이거 호의 길이 곡선, 호의 길이 원주의 일부분이니까 얘 구하는 방법이 뭔가요? 중심각을 이용해야지. 그쵸? 호의 길이는 지름 18cm 곱하기 여기 원주율 약 3.14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3.14 쓰고 그리고 360분의 120이니까 전체를 360도로 봤을 때 120도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3분의 1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8 놔두고요. 오른쪽에 있는 항은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하고 나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18.84 이렇게. 그러면 둘이 합했더니 36.84 덧셈 뺄셈은 소수점의 자리값을 잘 맞춰서 계산하는 거라 했죠? 네. 그래서 36.84가 나왔어요.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36.84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그냥 괜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야. 잘 보면 그냥 간단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 실마리가 있다고 했죠. 문제를 잘 살펴봐야지. 밑면이 반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2cm인 기둥을 4개를 잘라냈대요. 그쵸? 네. 이 블럭 같이 생긴 얘는 홈이 있어요. 홈 이렇게 펴져 있어. 그런데 그게 지름이 2cm인 원기둥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게 잘라져 나왔지 않았다면 뭐겠어요? 사각기둥이겠지, 그치? 밑면이 사각형인 그런 사각기둥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뭐가? 똑같은 크기의 원기둥의 그죠? 그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냥 사각기둥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하자. 요 부분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빼주는 방법은 사각기둥에서 원기둥 두 개를 작은 원기둥 두 개를 빼는 방법도 있고 미리 그냥 밑넓이에서 빼가지고 높이를 한꺼번에 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각형 밑넓이를 먼저 구한다고요. 밑넓이를. 밑넓이를 구해. 이렇게 홈이 있는 밑넓이를 구할 거야. 그죠? 밑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밑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에서 뭘 빼는 거? 작은 원 두 개를 빼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식을 써보죠. 8 곱하기, 아이고, 8 곱하기 8에서 뺀다고. 뭘 빼? 지금 밑넓이 구하는 거예요. 밑넓이를 먼저 구해가지고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의 높이 곱하는 건데 그치? 그런데 밑넓이를 먼저 구해서 높이 20을 곱할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그러면 밑넓이는 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이 1이야.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3.14인데 그런 원이 두 개 있잖아요. 자,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뺀다는 얘기죠. 끝났어. 이제 계산밖에 안 남았어. 이런 쉬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14의 두 배는 6.28이로구만.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20배를 할 거고요. 64에서 6.28을 뺀다고요? 세로 세면 안 들어가고 선생님이 10을 빼버리려고요. 10을 빼면은 뭐예요? 54겠지. 10을 뺄게. 10을 빼. 그러면 50이 남았어요. 10을 뺐으니까. 54인데, 10을 뺐으니까 3.72는 돌려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3.72를 돌려줄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57.72가 나왔군요. 그쵸? 여기 있는 4까지 더해서. 그쵸? 자, 거기에 20을 곱해요. 그런 뜻이지. 그러면은 57.72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지? 5772처럼 계산하죠. 그리고 거기다 2배 하고, 그리고 얘가 소수 두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100분의 1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20이니까 10분의 1 해줘야 하고, 10분의 1이 아니지. 20이니까 10을 곱해줘야 되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뒷부분 따로 계산하고, 응. 자연수는 2배잖아요. 5772의 2배. 2배는 얼마니? 2배. 5772의 2배. 11, 5, 4, 4. 선생님 따라하고 있지. 너네 2배 계산하는 거 연습 되게 많이 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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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해서 억까지 갔다 온 사람들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10분의 1이 되었네. 그치?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 이거 소수 한 자리 만들어줘야죠. 여기 좀 찍으면 되겠네. 1154.4. 그죠? 1154.4 이렇게. 됐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10번 문제를 해결했군요. 뿌듯하네요. 그쵸? 네. 자, 항상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명료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